네, 안녕하세요. 인벤글로벌 김병우 기자입니다. 최근 e스포츠 업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죠. 카나비의 징동게이밍 이적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대우 전 그리핀 감독이 카나비 징동 이적과 관련하여 그리핀에 농간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하면서 템퍼링, 임대규정 위반, 이적료 횡령, 그리고 조근한 감독의 카나비 선수 협박, 미성년자 계약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거를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현직 변호사님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법무법인 채율의 정다은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끝인가요? 더 해야 돼요. 이 카나비 템퍼링 사건, 혹은 카나비 협박 사건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카나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하태경 의원과 중국법에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라이엇 측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쪽이 옳은지 이 사건에서 가장 명백한 결론이 나는 게 이거예요. 라이엇 게임즈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네, 하태경 의원의 해석이 맞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있었던 계약이지만 카나비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국제사법에 의해서 당연히 본국법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아직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엇 측의 입장을 얘기하면은 네. 중국에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네. 중국법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는 해석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국제사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 이제 나라들 간의 이제 조약인데요. 국제사법에는 그 사람의 행위 능력,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는 그 사람의 본국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카나비 선수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서 만 19세로 이제 성년을 봐야 되는 거죠. 중국법에 따르는 게 아니고 10대나 20대 청년들이 계약의 효력이나 계약에 대해서 안다는 게 굉장히 무리예요. 무리고 그런 면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떠한 계약을 아이가 할 건지, 우리 뭐 자녀가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지, 어떤 팀하고 하는지, 그럼 과연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정말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특히 프로게이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서의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칫 계약 한번 잘못했다가 선수 생명 전체에 이제 흠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을 조금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선수들이 그렇죠. 계약을 할 때는 부모님이 꼭 함께 대동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살펴봐줘야 된다. 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한번 잘못 맺어지면은 인생. 그렇죠. 오래 고생하시죠. 그래가지고 이 계약이 정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독소 조항들이라는 게 좀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뭐 3년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중간중간 빼는 기간들을 이제 몰래 넣어요. 빼는 기간들이요? 연예인 계약서에 보면은 뭐 쉬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활동하지 않는 기간을 계약 기간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면 3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프로게이머 선수로 치면은 시즌이 아닌 기간. 시즌이 아닌 기간에는 선수가 아니다? 계약이야? 계약 기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 기간에는 월급을 깎는 데도 있고요. 실제 연봉을 깎았던 데도 있고요. 실제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아니면 위약금. 팀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해서 해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막대한 위약금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봤던 독소 조항들이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뭐 짜잘한 걸로는 그러니까 연예인 계약에서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뭐 머리 색깔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연애하려면 허락받아야 되고 네, 그런 조항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연락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연예인 계약서인 거죠? 프로게이머 계약서에 프로게이머 계약서예요? 네. 진짜요? 네. 프로게이머 계약서에 24시간 연락이 돼야 되고 네. 머리 색깔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고 머리 색깔, 의복 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조항도 있고요. 실제로 정말요? 네.
실제로.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팀에서도 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대회나 이런 데는 당연히 스폰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의복은 할 수 있죠. 관리할 수 있지만 뭐 연애 금지 조항은 정말 연예인 계약서에서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따서 오다 보니까 뭐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하고 24시간도 연락 안 되면 벌점 뭐 이런 조항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선수랑 팀이랑 사이 좋고 선수 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돼서 팀이 선수를 내보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그런 조항들을 이제 삼는 거죠. 이제 이유로. 너 이런 계약 조항 안 지켰으니까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계약을 맺었던 선수가 LCK 선수였어요? 얘기해주면 안 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3년 동안 머리 색깔이 바뀌지 않은 선수, 연애 안 하지 않는 선수. 연애 안 한 선수 너무 많지 않나요? 아, 어? 연애 안 한 선수 너무 많지 않나요? 많죠. 안 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기로 삼으면 되겠다. 이유로 삼으면 되겠다. 내가 계약 조항에 연애를 못 하게 돼 있어서 못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협박에 관련한 여부인 것 같아요. 이제 라이엇 게임즈가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거든요. 라이엇 게임즈가 뭐 말하자면 발을 뺀 거죠. 한 발 빼고. 발을 뺐다. 그쵸. 한 발 빼고 나는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해주면 그대로 할란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부담스러울 순 있어요. 물론 협박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징계를 하겠다 아니다 결론도 내린 상황인데 유독 협박에 대해서만 우리는 증거도 부족하고 진술이 상반되니까 우리는 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른 건들은 다 이제 결과를 냈으면서 그렇죠. 유독 협박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네, 거. 그렇죠. 이 사실 협박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협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변호사 간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어떤 변호사가 보기에는 협박이다. 네. 하지만 어떤 변호사가 보기엔 협박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법원도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뭐 그 둘 사이의 사이가 원래 어땠는지 이런 걸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엇이 협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이제 협박으로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도 있을까요? 이게 협박이야, 이게 아니야 라고 판결을 할 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이 그 상황을 당했을 때 네. 공포심을 가지느냐 아니냐로 보셔야 돼요. 일반인이. 네, 일반인이 카나비 선수가 아니고 네.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협박이라는 거는 뭐 특정한 이제 해악을 고지를 해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게 이제 협박인데요. 해악. 해악, 나쁜 거, 너한테 이런 짓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했을 때. 이런 짓을 할 거야가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매우 무서울 수 있지만 일반인한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거예요. 너 이 계약을 해. 안 그러면 나 너랑 데이트할 거야. 아니면은 너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뭐 비둘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너 네 앞에 비둘기 풀어놓을 거야. 네.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뭐 그래 비둘기를 풀 수도 있지. 뭐 나랑 데이트를 신청할 수도 있지. 라고 공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무섭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일반인의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협박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환공포증이 있어요. 네. 근데 너 나랑 데이트 안 하면은 네 주변에 온통 동그라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러면 저는 무서운데 근데 그게 협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형벌을 내린다는 거는 국가 공권력이 굉장한 제약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뭔가 일반적인 게 필요해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그쵸.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럼 나중에 나는 황급포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아무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 카나비 선수가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협박이라고 느낄 만큼의 협박을 받았느냐? 그런 해악의 고지를 받았느냐? 네.
제가 봤을 때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말한 그 타임라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첫째는 너 템퍼링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 아, 너 템퍼링이다. 너 이거 템퍼링이야. 너 잘,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결해 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네. 그런 부분은 정말 템퍼링이면 선수 입장으로서는 큰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해악의 고지일 수 있는 거죠, 일단.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 이거 템퍼링일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고도 이제 이게 조그난 네. 측의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협박의 조건이 성립이 안 하는 건가요? 협박이나 저희가 강요죄가 되려면 협박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를 그 인과관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단순히 너 템퍼링이야. 조심해. 네. 하고 그러면은 뭐 너 일단 진동이랑 계약을 해볼래? 라고 이제 별개로 얘기했을 때랑 너 이거 템퍼링이야?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진동이랑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한 거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존재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정말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 앞뒷말이 어때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지만 사실 정황상으로는 그런 협박에 의해서 카나비 선수가 진동이랑 원치 않은 장기간의 계약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 같아요. 아,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 네, 그런 여지가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여지를 인정받아서 네. 이제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법적으로 정해진 형벌은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은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뭐 이렇게 되고요. 협박이 아니고 강요죄로 간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렇게 훨씬 더 센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혼자 한 게 아니라면 네. 만약에 조균현 대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같이 공모해서 이거를 저지른 것이라면 폭처법에 따라서 훨씬 더 또 큰 처벌을 받게 되죠.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어려운 판단이기는 하네요. 네, 굉장히 법률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은 누구도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를 공개해주지 않는 한.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네. 이 사건을 이제 맡으시게 된다. 네.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은 네. 이제 이 카나비 선수 측에서 변호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조규남 대표 측에서 변호를 하는 게 훨씬 더 승소의 확률이 높을까요? 승소의 확률로 치자면 회사 회사 쪽을 대리하는 게 더 승소의 확률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핑 쪽을 대변하는 게? 그게 승소의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런 뭔가 계약을 할 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하면 다 녹취도 하시고 증거도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하시는데 네. 어린 선수들은 그런 걸 굉장히 안 해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면 이제 증거의 부분에서 훨씬 이제 상대방은 증거를 이미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네. 승소의 확률은 조규만 대표한테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싸워볼 의지가 있는 거는 카나비 선수 쪽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싸울 의지가 있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나비 선수 측을 변호하는. 그렇죠. 그거는 사실 그게 더 재밌을 수 있죠. 네, 훨씬 더 의의가 있는 일이죠. 그렇죠. 사실 여러 이제 또 선수들을 직접 맡아서 변호를 또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법률적으로 모르고 계시고 네. 생각을 안 하시는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사건도. 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네. 좀 선수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양교육 가서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변호사를 가까이 두라고. 변호사를 제발 가까이 두라고. 제가 아니더라도 젊은 변호사들은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젊은 네네, 변호사분들이. 그렇죠. 네, 한국 법조인협회에도 저희 e스포츠 연구회가 따로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모여서 저희끼리 대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뭐 롤드컵을 같이 보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이제 변호사들을 찾으시면 정말 선수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도장 찍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한 번만 잠깐만 상담이라도 받으시면 최악의 상황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변호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들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좀 걱정을 하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상담료가 비싸지 않아요. 상담 한 시간에 얼마 들 것 같으신데? 1시간에요? 네. 건당 좀 다르겠죠 아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상담을 받으시는 거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1시간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상담료를 책정을 하시고요. 네. 그냥 단순한 뭐 계약서를 봐주시고 뭐 정말 이 계약서가 나쁩니다. 정말 이거는 아니에요라는 거는 1시간 내에도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계약서를 정말 뭐 해외 계약서라든지 그런 거는 뭐 저희가 번역을 해서 이런 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말 이게 작게는 몇 천만 원 혹은 많게는 몇억 원, 몇십억 원까지 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 10만 원 안팎의 수임료를 이제 상담료를 낸다는 거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금액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계약에 따라서 선수 생활 자체를 못하게 되는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워낙 어리고 이제 감수성이 풍부한 이제 나이대라서 굉장히 사람한테 다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고전에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카나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법인 채율의 정다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촬영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저희 유튜브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이제 시의적절한 사건을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 변호사로서 네. 좀 법이 어려울 수도 있는 이제 프로게이머 선수들 말고 네. 일반인들한테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법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까워야 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무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랬어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우리 청년들일수록 더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요새는 재밌게 나와 있는 책도 굉장히 많고 블로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정말 불이익을 참는 건 아니지만 불이익은 참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킬각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잘 아셔야 되고 킬각도 잘 아셔야 되고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카나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진사 한 번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